예, 2부 시작하겠습니다. 꿀, 설탕, 당 2부인데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나머지 1부에서 이제 했던 거 이어서 우리가 환원당에 대해서 좀 한번 알아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예, 환원당의 종류로는 모든 단당류, 이걸 환원당이라고 그래요. 이 3탄당, 4탄당, 5탄당, 이런 게 6탄당, 이런 게 있는데, 예, 그런 게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다 할 필요는 없어요. 다 알고 있을 필요는 없는데, 이런 환원당의 종류가 있다 하는 건 대충 그냥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리고 비환원당이 있는데, 예, 환원당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바꿨다는 얘기거든요. 뭐를 환원시켰다. 본래 저기로 바꿔버렸다는 얘기는 똑같은 이야기 맥락인데, 꿀을 얘기하는 거예요. 꿀. 예, 꿀을 하는 거. 비환원당. 환원당이 돼야 우리 인체에 도움이 되는 거지, 비환원당은 인체에 전혀 도움이 되질 않아요. 우리가 먹어도 도움이 되질 않아요. 그걸 다시 인체에서 이거를 다시 환원당으로 만들어 줘야 돼요. 예. 예, 그래 분해를 해줘야 된다 그 얘기죠. 그냥 이대로 있으면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냥 이 당류로 다 빠져나가요. 그러면은 우리가 세포나 이런 조직들이 그게 아물거나 다시 생성이 되거나 이러려면은 당이 필요하거든요. 환원당이 필요해요. 근데 환원당이 흡수가 되지 않고 비환원당 설탕이 흡수가 되지 못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인체에서는 이건 불순물이다 저기라고 그냥 소변으로 다 배출시켜 버려요. 그러니까 쓸모없는 거구나 이런 저기로 분리를 해버려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당류가 심하신 분들은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살이 썩어요. 그리고 상처가 나면은 아물지를 않아요. 썩어버리거나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절단을 해야 돼요. 왜? 세포가 살아나지를 못하니까 새로운 살이 그게 아문다는 얘기는 새로운 세포가 생겨나야 되는데 저기가 세포가 생겨나고 이렇게 하려면은 당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당이 필요한데 그게 공급이 안 되니까 결국은 썩어버리고 나중에는 절단을 해야 되고 이런 결과가 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설탕 저기가 그래서 나쁘다는 얘기예요. 먹으면은 이거를 먹으면은 다른 설탕 저기라면은 운동도 많이 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분해 효소가 생성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어요. 근데 꿀은 안 그러거든요. 그게 필요 없이 저기 해도 흡수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세포가 다시 생성이 잘 되고 새로운 세포도 많이 만들어지고 그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분은 우리 인체에서는 아주 필수적이에요. 꼭 필요한 당이에요. 이게 없으면 세포가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발효를 시키거나, 분해를 하고, 아니면, 술도 그게 단당류로 변화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뭐가 되냐면 분해를 하는 효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분해를 다 시켜줘야 돼. 근데 이게 없으면은 분해된 저기가 당이 없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자당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설탕이에요. 예, 그리고 과당, 있고 유당, 저서들이 메가당. 앞전에 얘기했어요. 일부에서도 이런 거 좀 다뤘는데, 예, 그런 차이가 있어요. 액상과당이라는 게 있는데 설탕보다 더 위험한 거예요. 식염포도당. 이런 거는 여름에 이제 땀을 많이 흘리거나 이럴 때는 이거는 드시는 게 좋아요. 식염포도당 같은 경우는 잘못하면 열사병 걸리고 그러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저기 돼요. 그리고 이 염분이 많이 빠져나가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인체가 온도 조절 능력이 떨어져요. 전해질이거든요. 염분은 전해질인데 전해질이 부족하게 되면은 이 체온이 올라가고 사람이 큰일을 나요. 적정량의 0.7%의 그 염분이 인체 내에는 항상 존재해야 돼요. 필요한 이 저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필수 저기가 필요한 양이 떨어지게 되면은 이 저기가 온도 조절력, 체온 조절 능력이나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떨어져 버려요. 능력이 떨어져 버려 가지고 사람이 쓰러지거나 열사병으로 죽어요. 그래서
염분하고 포도당을 같이 이제 그 하는 거죠. 이런 거 그 식염 포도당이나 이런 거 먹었을 때 물도 충분히 먹어줘야 돼요. 예, 안 먹으면 안 돼요. 땀으로 자꾸 배출되고 그 하기 때문에 인체가 이 수분이 부족해도 문제가 커져요. 예. 그 세포 우리 저기에는 인체 저기에는 한 70% 정도가 수분이거든요. 인체 저기에는. 근데 저기가 떨어지면, 풀테지가 떨어지면 큰일 나는 그런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걸 드시는 게 좋아요. 예. 식염 포도당 같은 거요. 예. 포도당이라는 건 뭐예요? 단당류잖아, 그죠? 예. 포도당 주사 우리 맞잖아요. 식염수 해가지고. 예. 그래서 이게 호르몬 인슐린이거든요. 이게 제가 그림 여기 있지만은 이렇게 막 먹잖아, 그죠? 그러면 인슐린이 부족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당 대사 물질이 부족해지는 거죠. 그러면 당뇨가 생기고, 당뇨가 생긴 사람들은 자꾸 인슐린을 맞아야 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또 인슐린을 강하게 맞으면은 당이 너무 많이 흡수가 돼. 단당류가. 그러다 보면 그걸 인체가 어떻게 분리를 하느냐면, 필요한 만큼 쓰고 나머지는 지방으로 전환시켜서 비축하기 시작해요. 여러 가지 그 복합적인 요인이 생기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적당한, 꿀도 너무 많이 먹는 것보단 적당히 먹는 게 좋아요. 예, 그래서, 인슐린을 맞거나 이런 저기는 당을 분해를 못하는, 분해 능력이 떨어지니까, 그 분해 효소를 집어넣는 거죠. 인위적으로. 그죠? 예, 그래서 억제를 해야 돼. 예. 그 무가당 뭐 이런 제품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 무가당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것도 문제가 커요. 예. 다른 성분의 저기를 넣거든요. 감미료를 넣거든요. 예. 그래서 인체 당의 흡수 과정들을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당연 췌장 분비대가 인슐린 이렇게 되는데, 혈관을 타고 이렇게 가요. 그러면 인슐린하고 포도당하고 이제 이 인슐린이 다니면서 다 쪼개버려요. 이거를 다 이 저기 있는 걸 이렇게 하나씩 다 분해를 해버려요. 그래서 이런 포도당 수용체 넣고 뭐 이런 저기 해가지고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흡수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책에도 적었는데 뭐 이런 전문적인 이 적이니까 우리가 기피할 거는 없고, 예.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만 그냥 기본적으로 한 번씩 이렇게 알고 있으면 좋아요. 이런 거는. 예. 그래서 뭐 우리가 의사를 할 것도 아니고 뭐 이런 걸 가지고 뭐 전문적이가 될 저기도 없지만은 그래도 개략적인 것 약간씩은 좀 알고서 우리 설탕하고 우리 이 뿔하고는 같은 당이라도 왜 틀리다. 그래서 인체에 어떻게 흡수가 되면 그 용도는 어디에 쓰이나 이런 거 간단하게 그냥 하면은 소비자들도 꿀 팔 때 소비자들을 납득시키기가 쉽잖아, 그죠? 예. 그래서 기타 감미료가 있어요. 초기에 설탕이 이렇게 지금도 이런 설탕 나와요. 예. 요거는 이제 잘게 부서진 거죠, 그죠? 예. 좀 눅눅해요, 이런 거는 설탕. 이건 정제된 거예요. 정제 표백된 거죠, 그죠? 예. 원저기는 이런데 이걸 표백을 하니까 하얗게 된 거예요. 예. 그렇게 된 거예요. 이거는 눅눅하거든요. 요건 뽀송뽀송해요. 예. 그 차이도 있고. 그래요. 보관상의 문제. 이런 건, 오래 보관하면 덩어리지거든요. 근데 이건 뭐, 습 차는데 두지 않는 한은 뭐, 큰 저기 없이 잘 부실어져고 그래요. 예. 그래서, 고가당 옥수수 시럽, 뭐 이런 거 증가로 대사증후군, 고혈압, 뭐 이런 거, 지방간, 인슐린 저항성 및 비만, 이런 걸 초래해요. 지금 현재 감미료들은, 예, 그래요. 그래서, 이 시중에서 판매되는 건 올리고당하고 물엿, 조청 이런 게 있어요. 이온 물엿이죠. 조청하고 물엿하고는 좀 틀린 거예요. 예, 그 축출 방법이 틀려요. 예, 그리고 감미료 뭐 이렇게 이게 건강상에 아주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지금 너무 과잉 섭취. 그러니까 인체의 어느 한 이 저기가 기능이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끝없이 무너지거든요. 그리고 올리고당은
플락토 올리고당이라는 게 있는데 이소말토 올리고당이 있고 그런데 플락토 올리고당은 뭐냐? 설탕을 전이시켜서 과당, 포도당으로 만든 저기예요. 분해해서. 그리고 이소말토 올리고당은 주로 쌀이나 옥수수, 녹말가루로 만들어요. 이거를 이제 쪄서 물에 푼 다음 효소를 넣어서 식혜를 만들고 그걸 이제 걸러서 농축시킨 거예요. 예. 그런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올리고당은 적당한 뜻으로 당 단위가 다당류 당을 말하는 거고 그래요. 그래서 액체로 유통되고 그리고 이 올리고당이 다른 맛이 없어요. 잡내도 안 나고 꿀 마냥 꿀 특유의 이 향이나 맛이 느껴지진 않고 그냥 단순해요. 단맛 이외에는 안 나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요리사들이 선호하는 거죠. 요리에서는 그 원재료의 맛을 그대로 살려놔야 되거든. 살려놔야 되는데 이게 맛의 변화를 주는 그런 당을 쓰게 되면은 저기들이 참 우리가 저기가 있잖아요. 연말에도 있잖아요. 몸은 충신이라도 입맛은 간신이라고 원래의 맛이 안 나고 다른 맛이 섞여 있으면은 사람들이 싫다고 그래요. 저도 쉽게 얘기해서 꿀맛을 좀 느끼고 싶은데 꿀맛이 안 나고 그냥 단맛만 설탕맛만 난다. 그럼 싫다고 그러잖아. 그죠? 또는 내가 설탕맛만 이 단맛만 느끼고 싶은데 꿀에서 꿀 특유의 맛도 느껴지고 그럼 싫다고 그러잖아. 그게 뭔 얘기냐면은 아이들이 크는 애들은 꿀을 싫다고 그래요. 설탕 맛에 물 길들여 있으니까. 그러면서도 하는 얘기가 맛이 좋다, 꿀맛 같다 이렇게 애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정작 꿀맛이 뭔지 몰라요. 그냥 단맛이라는 것만 하죠.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그 영양 저기로는 최고인 밤꿀 쓴맛이 나거든요. 그래서 싫다고 그래요. 싫다고 그래. 근데 그럼 블랙커피, 쓴맛 나는 블랙커피는 어떠냐는 블랙커피는 좋다고 그래요. 왜? 그건 블랙커피라는 거는 뭔 얘기냐? 쓴맛을 느끼기 위해서 먹는 맛이고, 꿀맛은 단맛을 느끼기 위해서 그런데 거기에서 밤꿀 같은 경우에 쓴맛도 나고 단맛도 나고 하니까 싫다고 그러죠. 그죠? 그런 맥락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올리고당이 주로 많이 쓰이는 이유가 그런 내용 때문에 그리고 쓰는 용도가 틀려요. 우리가 물엿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설탕이나 이런 거에는 요리에서 쓰이는 용도가 있어요. 뭔 얘기냐 하면은 잘 굳어요, 이게. 단단하게 일정 수분 함량 이하로 떨어지면은 딱딱하게 굳는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과 만들고 그럴 때에 좀 편해요, 그게 물엿이. 왜냐하면 약간의 어느 정도 열을 가고 나면 약간 바로 굳어버리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우린 꿀로다가 이 한과를 만들었더랬어요. 그래서 약간 누긋하죠, 그게. 지금 그 한과하고는 좀 맛이 틀리고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올리고당도 이렇게 무슨 올리고당인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게 플락토 올리고당이 있고 이소말토 올리고당이 있다. 이런 거는 이 플락토는 설탕이나 이런 걸 전이시켜서 만든 거고 이소말토 저기는 쌀이나 옥수수 이걸 녹말로 만들어 가지고 식혜같이 해서 그걸 이제 우리 물엿 만들듯이 그렇게 해서 축출 방법이 좀 틀리긴 한데 어쨌든 그런 저기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좀 틀리죠. 그래서 이소말토 저기는 수수 쌀. 근데 문제는 그거죠. 플락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런 옥수수 가루라고 얘기했잖아. 그죠? 옥수수 가루나 이런 거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전자 변화를 주죠. 유전자를 변이시켜가지고 생산성만 높이고 또는 병충해에 강한 그런 물질로 변화를 줘가지고 저기를 만들어서 재배를 해줘. 그러다 보니까 그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무슨 문제? 변화를 준 거를 갖다가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먹었을 때에 과연
인간한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하는 거는 아직 연구 저기를 못 해봤거든요. 예.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런 저기를 문제로 만드는 옥수수나 이런 걸 사료로 썼을 때에, 그 동물한테는 변화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좋은 건 아니에요, 이게. 예, 유전자 변이를 해가지고서 만드는 옥수수, 뭐 콩도 그렇고, 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걸 하거든요. 유전자 변화를 줘가지고 한 거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올리고당도 결코 그렇게 좋다고 볼 수만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요리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맛의 변화를 주냐, 본래의 저기를 침범하냐 안 하냐. 그래서 셰프들이나 요리사들이 많이 쓰고 있고 선호하고, 설탕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은 장사가 목적이거든요. 수익이 목적이지, 이거를 먹었을 때 저 사람이, 우리 고객들이 질병이 생기냐 안 생기냐, 그건 뭐 별개거든요. 지금은 많이 이제 변화도 많이 주어지고 해서 건강도 많이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뭐죠? K-드라마 같은 경우에 보면은, 궁궐에서, 요리사, 그것도, 우리 옛날에는 요리도 하나의 병을 치료하는데 목적으로 썼던 것도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보면은, 이소말토든, 프락토든, 올리고당은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돼요. 알고는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좋은 건 아니다. 그 얘기예요. 예, 자꾸 반복하지만 설탕은 과당과 포도당, 그래서 자당이 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사탕수수나 사탕무 이런 거를 즙을 이용해서 생산한 거고, 올리고당은 효소를 설탕, 옥수수, 쌀에 작용시켜가지고 만든 거고, 물엿은 그대로 쌀이나 옥수수 이런 걸 갖고서 아밀라제를 촉매제로 해 가수분해 돼가지고 이걸 이제 이당류의 하나인데, 이걸 이제 달여서 이렇게 수분 증발시키고 이렇게 한 거죠. 그죠? 그래서 무색고체, 물려서 주성분이다. 이게 이당류 하나예요. 예. 그래서 보면은 칼로리로는 설탕이 물엿보다 칼로리가 높고, 예. 올리고당이 물엿보다 칼로리가 높고, 그리고 올리고당이 숙성꿀보다 칼로리가 높다. 그래서 칼로리 저기로 따지면은 꿀이 가장 칼로리가 낮다. 그 얘기예요. 예. 그래서 올리고당은 발효당이라고 보면 돼요. 발효. 예. 그래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건, 아까 유전자 조작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GMO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GMO, 유전자를 조작해서 생산해낸 옥수수예요. 생산성이나 질병에 강하게, 병해충에도 강하게 이렇게 조작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다 해충도 안 대드는 거죠. 못 대드는 거죠. 왜? 도움이 안 되니까 저한테. 짐승들이 더 잘 알거든요. 그런 거는. 좋고 나쁜 건 더 잘 알거든요. 그런데 이게 병충해. 이런 데에는 먹으면 나쁘다는 걸 알아요. 해충들이. 그렇기 때문에 안 먹는 거예요. 안 대드는 거예요. 그리고 병도, 바이러스나 이런 것도 침투를 안 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여기 대뒀다 나한테 그냥 그냥 아웃되는 거다 내가. 그러니까 안 대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인간이 먹는 거예요. 그런데 실험용 쥐가 먹고 죽은 GMO 옥수수 한 해 100만 통 이상을 수입한다. 실험용 쥐가 먹으면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런 걸 가지고, 그런 옥수수를 가지고서 이 올리고당을 만든 거잖아. 그죠? 예.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한 거죠, 이게. 그죠? 이런 건 GMO, 이거는 저기에서 인터넷 찾으면 다 나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차라리 우리가 우리나라 전통 조청, 이게 오히려 더 낫죠. 훨 낫죠. 예. 그러니까 짐승도 안 먹고, 예?
병해충도 안 되드는 그런 옥수수를 가지고 인간이 먹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못 먹는 거죠. 바이러스나 이것도 못 먹어요. 안 되들어 들어와가지고. 해충도 안 되들어 들어와가지고. 근데 인간은 그걸 먹고 사는 거죠. 그죠? 예. 근데 실험용치 저기 하면 먹고 죽는다. 저기 죽는다는 게 그 대학교 연구 저기로 자료로 남아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먹었을 때. 그래서 조총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이온 물엿, 그것도 조청이거든요. 예, 하고, 우리 그 전통 물엿. 예. 주부들은 잘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조청하고, 물엿하고는 틀리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올리고당하고 물엿의 차이는, 똑같아요. 앞에서 봤잖아. 그죠? 예. 물엿이나 조청보다는 좀 그 칼로리는 더 높아요. 올리고당보다는 좀 높지만은 훨씬 안 거죠. 왜? 그 원재료가 틀리잖아. 원재료가. 그래서 올리고당 물엿 차이는 그런 차이가 있다. 예. 다시 얘기하지만은 올리고당은 병해충도 대들지 않는 실험용 쥐가 먹으면 죽는 그런 옥수수나 그런 원료를 가지고 만들어낸 거고, 물엿저기는 우리가 주변에 있는 우리 그 대한민국에서는 뭐 우리나라 그 이 저기서 조청 그 저기죠, 그죠? 조청 같은 경우에는 뭐 해서 해요? 쌀이나 이런 거 갖고 만들잖아,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저기로 만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좋은 거죠. 그래서 요리에서 중요한 굽는 강도는 아까 얘기했죠, 그죠? 굽는 강도가 있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한 거를 만들거나 뭐 이 저게 딱딱하게 그 요리할 때는 물렁물렁해도 요리하고 난 후에 단단하게 굳어야 되는 사탕은 설탕으로 만든 거 좀 딱딱해졌잖아, 그죠? 그런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탕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물엿이나 조청이고 그 다음에 올리고당 마지막에 꿀이에요. 꿀은 잘 안 굳어요. 요리에 사용하면 그런 그 저기가 단점이 있어요. 그 물엿하고 조청하고 틀린 건 또 저기 있어요. 이온 물엿과 메가 물엿이 있는데 이온 저기 물엿이라는 거는 우리 이제 그 화학적으로 뽑아낸 거고 메가 물엿이라는 건 우리가 이 보리를 싹을 내서 저기 한 건 물엿이죠, 그죠? 이 저기를 삭혀서 만든 거예요. 엿질곰을 해서 삭혀서 그래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저기가 틀려요. 그 제조 방법이 틀린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조림 반찬이나 이런 데는 이제 그 물엿을 많이 쓰죠. 근데 이제 물엿이 조금 더 비싸거든요. 조청이. 물엿보다 조청이 조금 더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이온 물엿은 싸고 조청은 과정이 좀 저기 하니까 이제 좀 더 비싸고, 그런데 가정에서는 조청을 많이 쓰고 있고 그래요. 연건조림이나 이런 거 반찬 저기 할 때 조림 반찬하고 그럴 때 많이 쓰고 있어요. 그리고 사양꿀과 이제 천연 벌꿀의 차이는 내가 따로 이걸 한번 다뤄볼 건데, 생산 방법이 같은 벌꿀을 이용해서 만드는 건 마찬가지예요. 근데 원재료가 틀려요. 원재료는 사양꿀은 설탕을 이용해서 만든 거고, 이용해서 그래서 영양가가 없는 거고, 천연 벌꿀은 이런 그대로 꽃에서 각종 그 영양소가 듬뿍 들어있는, 함유되어 있는 그런 거를 따와서 만든 꿀이 천연 벌꿀이고, 영양소 자체가 틀려요. 생산 과정이 같을지라도 주 원료가 틀린다는 얘기예요. 주 원료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틀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 토종꿀의 최대 장점이 뭐예요? 1년간 들어온 그 꽃꿀이 한꺼번에 다 섞여 있다는 장점. 그게 있잖아, 그죠? 예. 그래서 사양꿀은 자꾸 반복하지만은
이런 그대로 사육했다는 얘기예요. 예. 설탕물이죠. 그걸 이제 먹여서 얻은 걸 사양벌꿀이라고 하죠. 표기하게 되어 있어요. 식약청 저기에서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사양꿀이라는 문구가 꼭 들어 있어야 될 것. 한번 제가 다시 별도로 다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죠? 그 사양벌꿀을 하는 건 두 가지 공정을 거치지 않아요. 네 가지, 쉽게 얘기해서 네 가지 공정을 거쳐서 만든 게 숙성꿀인데, 사양꿀은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쉽게 얘기해서 공장에 두 가지 공정을 거치지 않는 거예요. 단순화시킨 거죠. 그죠? 하지만 꽃꿀은, 우리가 천연벌꿀은 네 가지 공정을 필수적으로 거친다 그거죠. 그죠? 그래서 그 사양벌꿀에는 꽃꿀을 방어해 오는 게 제외되고, 그냥 간단하게 설탕물을 집 안에서 자리만 이렇게 옮겨서 하게 되고, 숙성을 시키기 전에 빨리 채밀해 버려요, 그냥. 왜? 인건비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 숙성될 때까지, 밀개를 할 때까지 다 기다리면은 인건비가 안 나와. 생산성이 떨어져서 돈이 안 나와. 인건비가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막기 전에 다 빼내야 돼. 한 3일이나 4일 이 정도에 해야 돼. 근데 숙성 저기를 하려면 보통 열흘 이상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설탕을 주고서 이 숙성을 시키는 것까지 세 가지를 하면 어떠냐? 그래도 안 돼요. 원재료가 문제가 있는 거니까. 그죠? 원재료에 문제가 있잖아요. 각종 미네랄이나 각종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참고하는 게 좋아요. 뭐든지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공정을 거치지 않는 어떤 제품이든지 그거는 문제가 생기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반 이상의 공정을 거치지 않았다 하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다가 원재료도 문제가 있는 건데 공정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 하는 거는 큰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면은 꽃꿀하고 이 비타민 함량이나 이런 게 200배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해요. 아주 심각한 차이가 나죠. 그죠? 그래서 문제가 크다. 맛과 향도 틀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근데 사양꿀이 어디에 들어가느냐? 각종 제거 회사나 유제품 회사에 들어가요. 그러면서 설탕을 쓰지 않고 꿀을 썼다 이러면서 생색내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천연꿀이 그만큼 공급을 못 해주니까, 공급이 따르질 못하니까. 그러니까 서로 악의 고리가 엮여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헛개나무 꿀과 더덕나무 성분 분석을 보면은 더덕하고 헛개나무 이렇게 봤을 때에 요빨간 게 이게 뭐냐 하면은 항산화 저기를 비교를 한 거예요. 더덕 저기에는 헛개나무 꿀과 더덕 향분 이걸 봤을 때에 차이가 있죠. 그죠? 더덕에는 50% 이렇게 있는데 여기 그림으로 이렇게 실험적으로 보면은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포도상규군 이런 고초균 이런 게 다 좀 틀려요. 그 결과 헛개나무 꿀 및 더덕꿀 등에는 병균의 항균 활성이 나타나고 있다. 항균이라는 얘기는 뭔 얘기예요? 바이러스나 이런 거를 이겨내는 그런 저기가 있다. 그런 성질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점이 있거든요. 그죠? 점이 있는데 요게 50%, 요건 12.5%, 25% 이런 걸 이렇게 했을 때 번져나가는 요거를 테스트한 거예요. 얼마큼 번져나가나 요거 테스트한 건데 더덕꿀이 좋은 거예요. 헛개나무도 그렇고. 그래서 보면은 헛개나무, 더덕꿀 이런 게
이렇게 저기 있잖아요. 그죠? 예. 테스트 앞에 한 거를 보면은, 예. 아주 뛰어난 저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아카시아 꿀이나 자파꿀, 이런 자파꿀 이제 두 지역에 따라서, 한 지역만 한 게 아니라 이제 두 군데 지역, 전혀 상반된 지역에서 이제 한 건데, 해가지고 이렇게 해보니까 훨씬 더 효과가 크더라. 호깨나무나 더덕이나 아주 좋은데, 아카시아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월등하게 좋더라. 예. 그런 결과치를, 이건 농진청 자료예요. 그래서 감로꿀과 벌꿀의 성분 분석인데, 예, 일반 꽃꿀, 감로꿀, 수분, 예, 예, 이렇게 좀 높죠, 그죠? 예, 이게 좀 차이가 나죠, 그죠? 그래서 과당 전부 다 차이가 나요. 예. 그래서 이제 꿀의 영양 성분은 79%는 이제 과당, 포도당, 자당, 뭐 다른 성분으로 포함되어 있는 당이에요. 그래서 이건 사양꿀이에요. 사양꿀인데, 예. 그러면 천연벌꿀, 이게 아미노산 차이예요. 이게 요 색상이 사양벌꿀, 천연벌꿀이에요. 근데 성분 차이가 무지막지하게 많이 나죠, 그죠? 예. 보면은 전부 다 뭐 몇 배, 어떤 건 뭐 한 10여 배 차이가 나는 것도 있고 그래요. 예. 그리고 이거 이제 천연벌 무기질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제 붉은색이 사양벌꿀이고 이게 천연벌꿀인데 저 차이가 나요. 예. 뭐 망간이나 이런 건 전혀 그 사양벌꿀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굴이나 이런 것도 그렇고 아연 뭐 이런 것도 하지만 천연벌꿀에는 미세하게 있다는 거. 예. 무지막지한 차이가 있죠. 그죠? 탄소 동위원소 탄비라고 그러죠. 우리가 탄비 분석을 했을 때에 우리가 사용벌꿀은 20% 미만 마이너스 20% 저기일 때는 보다 높을 경우에는 사용벌꿀로 분류가 되고 자파꿀은 마이너스 22 천연벌꿀에는 저기가 23 약 1.3% 5% 정도 차이가 있는데 20% 미만, 22% 미만 보다 높으면 전부 다 사양꿀, 설탕꿀이다.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토종꿀은 탄비가 26% 마이너스 26 나온다는 거. 차이가 많이 나죠, 그죠? 탄비가 낮을수록 마이너스가 그 단위가 클수록 좋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토종벌꿀 성분표예요. 이게 분석표예요. 이게 이 한국 양봉협회에서 분석한 표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다 받을 수 있는 거죠. 그죠? 예. 그 이제 서양벌꿀하고 일반 토종벌꿀 색상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 그 성분표를 그 분석표를 봐서 알지만은 참 다 탄비도 더 낮고 탄비가 낮을수록 좋은 거예요. 마이너스 26이잖아요. 더 낮다는 얘기잖아요. 숫자는 플러스로 갈수록 숫자가 높은 건 나쁘지만은 마이너스라는 얘기잖아. 그죠? 예. 낮은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숙성꿀, 완숙꿀이라고 그러죠. 이건 서양종 벌꿀, 저기 분석표예요. 이거는. 예. 참고로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필요하신 분은, 저기, 캡처해서 한번 보세요. 예. 서양꿀은 설탕꿀이에요. 제가 자꾸 보여드리는 거는 서양꿀이 좋지 않다 하는 거를, 문제가 크다 하는 거를 자꾸 보여드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농축 저긴데 농축도 제가 한번 다룰 거예요. 별도로. 예. 그랬는데 농축은 이제 농축장이 이렇게 쓰면 열을 가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소분을 해내는 거거든요. 예. 여기에서는 소분 과정에서는 이제 걸럼망이 있어가지고 불순물이라든가 그 안에 들어 함유되어 있는 화분이라든가 이런 걸 다 걸러내요. 화분이 많이 들어있으면 변질의 요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정제해낸다고 그러죠. 그죠? 예. 꿀의 식약청에서는
이 벌꿀의 저기를, 보존 저기를 2년으로 보고 하고 있어요. 2년이 넘으면 안 된다 그랬는데, 그건 법으로 정하다 보니까 그런 거고, 사실은 오래될수록 꿀은, 이 환원단 저기가 높아지니까, 좋은 거죠. 그죠? 예. 뭐 4,000년 전에 있는 이 벌꿀도 지금도 먹을만 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예. 변질은 안 되는데, 법으로 정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뭐 무한 저기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죠? 예. 그래서 꿀팁인데 요거는 오래된 꿀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는 저기 하는가 굳은 꿀은 녹이는 건 중탕으로 녹이면 돼요. 이게 몽글몽글한 까실까실한 게 느끼지만은 설탕 이 저기인데 그렇지 않고 하얗게 굳어요. 이게 포도당이에요. 이건 유럽 쪽에서는 고가에 판매되고 있어요. 이 소롱꿀은. 우리나라만 지금 모르고서 모르는 분들이 자꾸 그건 설탕꿀이다 그러는데 설탕은 한번 이제 가수분해를 시켜놓으면 잘 안 굳어요. 일정량의 수분이 증발돼야지만 굳어요. 그런 현상이 있어요. 자꾸 모르는 분들이 그러는 건데 근데 우리 토종꿀에서는 한 가지 더 있죠. 그죠? 감로는 위에 떠서 이렇게 굳어요. 떠서 굳고 포도당은 자꾸 뭉치는 저기가 있으니까 밑으로 가라앉아서 굳고 거기에 이제 굳지 않는 거는 과당인데 과당은 이제 중간에 머물러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구분이 가요. 그래서 저기 보관 방법으로는 20도 내외 건조한 상온에서 보관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이 새 숟가락이냐 꿀은 상극이에요. 먹을 때는 하는데 장기 보관하는 거는 될 수 있으면 새 숟가락을 뜨지 말고 나무 젓가락이나 나무 숟가락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하는 게 플라스틱이나 이런 걸로 다루는 게 좋아요. 오래된 벌꿀 먹어도 되나? 먹어도 돼요. 법정 한도는 2년인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굳어도 괜찮고 상관없어요. 지금 이 하얀 결정이 생기는 요인으로는 이게 이제 이 벌꿀 결정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꿀은 결정이 돼야 돼요. 결국은 나무에서 딴 꿀은 결정이 잘 안 되는데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굳어요. 수분이 자꾸 증발되니까 굳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굳으면 이상한 거예요. 열을 가하거나 이러면 잘 안 굳어요. 저기를 앞에서 봤던 그런 소분하거나 이럴 때에 끓이거든요, 그거를. 우리 조청꿀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갖다가, 그러는데, 그걸 하면 영양소가 파괴되고 이러면 잘 안 굳어요. 그래서 열을 가한 거는 잘 안 굳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꿀은 이 상온에 18도 이상에 둬야지 안 굳고 좋은 건데, 우리가 슈퍼나 이런 데 가면은 겨울철에도 이렇게 18도 이하, 개인 가게는 겨울철에 매장은 밤에 닫으니까 거기 난로 피우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그럼 18도 이하로 떨어져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팔고 있는 꿀은 소려야 되잖아. 안 소는 게 왜 그러냐면은 사양 꿀은 되게 저기를 하거든요. 중탕을 해서 끓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 안 굳어요, 그거는. 농축을 하잖아. 농축 작업을 하잖아. 그죠? 농축 작업하는 과정에서 영양소가 파괴되고 그래서 잘 안 굳는 현상이 생겨요. 참고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꿀 보관 방법 만드는 거는 이렇게 홍삼차 이런 거, 곶감차 이런 거. 그래서 총전히 해보면은 꿀이란 일반 저기보다 설탕이나 갭이 안 된다. 갭이 안 되고 좋다. 그래서 이걸 소비자들한테 잘 홍보를 해서 판매하는 게 좋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상 마치고요. 우리가 좀 꿀에 대해서 보다 좀 많이 알고 그렇게 하고 배우고서 지식이 많으면 꿀 판매하기가 쉬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